손녀 때문에 무릎 꿇은 62세 미화원. 그 서름을 지켜본 경비원이 2주 후 신임 회장으로 나타났다. 2부 정의의 실현. 제가 그의 손에 빵을 쥐어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 뒤 어두운 복도에서 박 부장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모든 것을 촬영한 듯 휴대폰 카메라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현장을 잡았네. 철렁.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장님, 그게 아니라 이건 폐기빵이라서. 폐기. GBC 타워에 폐기는 없어. 재고만 있을 뿐이지. 회사 자산에 손을 대? 자산이라니요. 버리는 빵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오래 일했으니까 더 잘 알겠네. CCTV 없는 사각지대만 골라서 이런 짓 하는 거?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바른 대로 말 안 해. 그는 일부러 로비 전체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침 순찰을 돌던 다른 경비원 두세 명이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봐. 이 오 여사가 지금 회사 물품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거 내가 잡았어. 이 경비 총각이랑 짜고 아주 상습적으로 훔쳐왔던 거야. 도둑질, 상습적. 그 끔찍한 단어들이 제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저 총각 밥 굽는 게 안쓰러워서. 안쓰러워? 그 핑계로 빵 훔치고 커피 훔치고 아주 볼만했겠네. CCTV 다 돌려보면 당신 도둑질한 거 한두 번이 아닐걸.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강지훈이 그 빵을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장님, 이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사님은 제게. 뭐야, 너도 공범이지. 아주 둘이 놀아난다. 좋아. 내일 인사과에 두 놈들 절도 행위로 정식 보고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부장님, 시끄러. 넌 신입 주제에 어디 껴들어. 그리고 오 여사, 박 부장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랜 세월 묵은 원한을 풀기라도 하듯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들거렸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풀려 걸레가 바닥으로 철푸덕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고라고? 그럼 우리 공주 약값은? 월급날 이틀 남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부장님 제발 해고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빵값 물어내겠습니다. 훔친 거 아닙니다. 제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장님, 우리 공주가 아파요. 다음 주 월급날까지만. 제발요. 저는 제 10년의 일터 GBC 타워 로비 한복판에서 60이 넘은 늙은 미화원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박 부장은 그런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강지훈이 빵을 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10년의 일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저는 GBC 타워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약은 바닥났고 집 월세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폐지 수거,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골목 쓰레기장을 뒤지며 박스를 주었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제 인생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내내 돌아다녀 고물상에 가서 저울에 올렸습니다. 5,000원.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손바닥은 갈라져서 피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공주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미, 배고파. 그래, 할미가 밥 해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통도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마트에서 제일 싼 컵라면을 샀습니다. 1,000원짜리 2개. 집으로 돌아와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공주야, 이거라도 먹자. 할미는 배 안 고파. 공주 먼저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먹는 걸 보는 게 저는 더 배불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GBC 타워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GBC 타워가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건물. 저기서 저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하하, 국장님,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그는 임원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를 해고시키고 겨우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악은 벌 받지 않는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폐지도 팔지 못하고 그냥 손수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공주가 다시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주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 공주야. 할미가 무능해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미 많이 받았는데 괜찮아요. 공주 약값이라도 보태시라고.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은 갈라졌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000원, 많으면 7,000원. 그 돈으로 공주와 제가 하루를 버텼습니다. GBC에서 해고당한 지 보름. 저는 이제 GBC 타워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고급스러운 봉투였습니다. 무거운 종이에 금박이 찍힌 초대장이었습니다. GBC 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 일시 내일 오전 10시. 장소 GBC 타워 중앙 강당. 복장 자유복. 전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임 회장. 취임식. 저는 그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사물함에 제 짐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요. 저는 해고당한 날 짐도 못 챙기고 그냥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사물함에는 공주 사진이 붙어 있고 제가 오랜 세월 모았던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취임식 때 사람들 정신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짐만 챙기고 나와야지.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초대장을 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깨끗한, 아니 가장 덜 낡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보름 동안 폐지를 주운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GBC 타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폐지를 주었던 골목들이 지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GBC 타워를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 챙기러 온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취임식 준비로 부산했습니다.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코트를 입은 초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경비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물함에 짐 좀 챙기러. 사물함이요? 지금 취임식 중인데. 그때 비서실장쯤 되어 보이는 칼 같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지시입니다. 경비원은 물러섰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당을 지나쳐 지하 탈의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만 저 화려한 세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당 뒤편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강당 맨 뒤, 기둥 뒤에 숨어 서서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GBC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실 신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단상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BC 그룹 신임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 아니야. 이름이 같은 거겠지. 세상에 강지훈이 한둘이야.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 위 수백 개의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남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맞춤 수트를 입은 남자, 그늘진 경비원의 얼굴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리더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영화의 주차장에서 제 손에 뜨거운 캔커피를 쥐어주던 박 부장의 모욕 앞에서 제가 받습니다라고 말해주던 그 경비 총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단상 위의 강지훈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구석에 있던 의자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저 총각이 회장님? 그럼 나는 회장님한테 패기빵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GBC 그룹의 실적이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GBC 타워의 보안 요원으로 일하며 제가 직접 보고 겪은 GBC의 썩어 문드러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강지훈 회장은 박 부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GBC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리고 GBC의 어느 곳이 썩어 피고름이 흐르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기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시설관리팀 박 부장님. 박 부장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 부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끔찍한 미소였습니다. 박 부장, 당신은 GBC의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박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지훈 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갯짓했습니다. 강당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여기 박 부장께서 보여주신 GBC의 문화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고층 VIP 라운지 CCTV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갑을 줍는 모습, 바로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 그리고 박 부장이 나타나 제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고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 이분은 지갑을 줍자마자 관리실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이분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 제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지갑을 주워들고 당황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나였구나, 저렇게 비참했구나. 박 부장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고층 VIP 화장실 복도 CCTV였습니다. 박 부장이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비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카트를 끌고 비상계단에서 뛰쳐나오는 모습, 제가 화장실로 들어간 뒤 복도에서 서성이는 강지훈의 모습, 그가 본부장을 엘리베이터에 붙잡아두는 그 순간까지. 박 부장은 세면대 배수구를 일부러 막아놓고 이분에게 불가능한 시간 제한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물바다가 된 화장실, 얼어붙은 손으로 배수구를 뚫던 그 순간, 그때 총각이 나를 도와줬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스크린에는 영하의 주차장에서 얼어붙은 박 부장의 차를 닦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늙고 비참한 제 모습이 GBC 전 직원 앞에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수치심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차부터 좀 닦아놔. 광도 좀 내고. 알았지? 오 여사, 잘 생각해. 이 더러운 차 닦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이 추운 날에 짐 싸서 집에 가는 게 쉬울까? 손녀딸 약값은 아직 많이 남았지? 강당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몇몇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기둥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저 제발 그만. 하지만 마지막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밤늦은 시간 로비였습니다. 제가 강지훈에게 패기빵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박 부장이 나타나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해고야.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 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제 모습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고요한 강당의 침묵을 깬 것은 단상 위 강지훈 회장의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부장, 당신이 짓밟은 것은 한 성실한 미화원의 오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GBC 그룹의 양심과 제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오영자 여사님은 GBC가 존중해야 할 정직과 성실의 상징입니다. 강지훈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안팀, 지금 즉시 시설관리팀 박 부장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 사내 괴롭힘 혐의로 끌어내십시오. 박 부장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단상 위로 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강지훈 씨,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 번만 살려주게.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짐승처럼 발버둥 치는 박 부장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회장님, 제발. 그는 강당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부장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강지훈 회장은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임원과 직원들을 지나쳐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또각, 그의 구둣발 소리가 제 심장을 밟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이제는 박 부장이 아니라 강당 맨 뒤 구석에 숨은 저 오영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해고당한 미화원, 빵을 훔친 도둑년,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던 늙은이.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바로 앞 한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지훈 회장은 제 앞에서 그 비싼 맞춤 양복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아닙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장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영화의 주차장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경비 총각의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사님, 거긴 여사님이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저를 단상 위로 그 밝은 조명 아래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 높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지훈 회장은 저를 단상 중앙에 세우고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영자 여사님을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상징입니다. 지비씨의 정직과 성실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비씨가 지난 오랜 세월간 멸시하고 짓밟고 모욕하고 그리고 끝내 도둑으로 내쫓았습니다. 박 부장 한 사람을 끌어낸다고 이 지비씨가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분이 저 차가운 주차장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방관하고 외면했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의 질책에 맨 앞줄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비씨의 혁신은 새로운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오늘부로 오영자 여사님은 지비씨 타워에서 정식 복직하십니다. 그의 선포에 강당 맨 뒤편 저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던 다른 미화원 여사님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영자 여사님은 더 이상 걸레를 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걸레를 들지 않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영자 여사님을 GBC 타워 전사 미화 및 보안 팀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 그리고 인권 보호를 총괄하는 명예관리실장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명예관리실장. 그 단어가 제 귓속을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미화원 오여사도 청소 아줌마도 도둑년도 아닌 관리실장 오영자. 그때였습니다. 맨 뒤편에 미화원 여사님들과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곧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아니 60평생 처음으로 오영자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지훈 회장은 박수 소리가 잠시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오직 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손녀 병원비비 저희 그룹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오랜 세월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거대하고 차갑던 한 해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지훈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총각, 아니,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작에 밝혔어야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GBC 타워의 명예관리실장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유니폼도 바뀌었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고 깨끗한 짙은 남색 정장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걸레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GBC 타워의 모든 미화원 여사님들과 보안 요원들의 휴게실을 돌며 낡은 의자를 바꾸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점검합니다. 어느 날 저는 중층 휴게실을 방문했습니다. 한 미화원 여사님이 허리를 짚고 앉아 계셨습니다. 김 여사, 허리 아프세요? 힘드실 땐 휴게실에서 쉬어가면서 하세요. 회장님 결제 받았어요. 이젠 그래도 되는 곳이에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덕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아요. 그 사람 대접이라는 말. 그 말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들립니다. 강지훈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 부장처럼 직원들을 괴롭히던 중간 관리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고 성실하게 일해온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니나 다시 들어왔어. 순자야. 우리는 GBC 타워 로비에서 다시 한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을 누군가 똑똑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지훈 회장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그가 제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치 그날 주차장에서처럼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주신 그 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주차장에서 회장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그 캔커피가 진짜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는 60평생 처음으로 평온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이 못난 엄마가 오랜 세월 만에, 아니 60평생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명예관리실장은 칼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GBC 의료재단 공주님의 이번 달 치료비 및 약값이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또 울었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공주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미, 우리 공주. 공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공주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밖에서 산 음식이 아닌 제가 직접 만든 따뜻한 밥과 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공주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GBC 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저곳은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문자였습니다. 여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께 여사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회장님.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강지훈 회장의 차를 타고 우리는 그의 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여사님, 여기입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강태준, GBC 그룹 창립자.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지훈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 제가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여사님. 왜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신 건가요? 저는 그저 미화원인데요. 강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 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사님께서 빵을 주시던 그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GBC도 회장 자리도 아버지의 유산도 모두 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패기빵 하나를 저한테 건네셨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구나.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났습니다. 나도 역시 그런 분들을 지켜야겠구나. 여사님이 저한테 주신 건 빵이 아니라 제가 떠나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 강지훈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캔커피 2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가방에 캔커피 2개를 넣고 다닙니다. 하나는 저를 위한 것, 하나는 제가 만날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네요. 네, 여사님. 그게 제가 이 GBC를
이끌어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차에 타고 GBC 타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그 캔커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GBC 타워 로비에서 미화원 여사님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 참 많이 왔구나. 제 책상 서랍에서 공주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뜨거운 캔커피를 놓았습니다. 공주야, 할미가 이제 정말 사람이 됐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